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청담동 새벽 5시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이 골목에서 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습니다. 박순자 72세.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압니다. 20년째 이곳에서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냄새난다며 피하죠. 오늘도 순자 할머니는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명품 가방 상자에서 영수증을 꺼내 살펴보더니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아침 7시 순자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 들립니다. 김태수 씨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 할머니의 유일한 쉼터죠. 태수 씨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을 주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항상 동전으로 돈을 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정우진 45세. 대기업 임원입니다. 비싼 차, 명품 옷, 오만한 태도. 우진이 나가려다 순자의 손수레에 걸려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여기가 폐지 모으는 곳이에요? 아, 냄새나게 정말.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듯 사과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미안하다고 연신 말합니다. 20년간 수없이 당한 모욕. 우진은 코를 막으며 나갑니다. 순자 할머니가 우진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닙니다. 더 차가운 무언가예요. 태수 씨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어디 사냐고. 한편 카페에서 최민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28세 기자 지망생. 6개월째 정우진을 조사 중이에요. 횡령, 탈세, 배임. 의심스러운 점은 많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선배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녁, 순자 할머니의 집입니다. 판잣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폐지를 정리합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짜별로,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벽을 보면 신문 스크랩이 가득합니다. 승진, 사업 성공, 인터뷰. 오늘 주운 영수증을 벽에 붙입니다. 퍼즐 조각처럼.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봅니다. 서랍을 열려다 멈춥니다. 마치 그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열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다음 날 새벽. 순자 할머니는 정우진의 집 앞에 있습니다. 정확히 우진의 집 앞이죠. 쓰레기 봉투를 열어 안을 뒤지다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주머니에 넣습니다. 우진이 나옵니다. 할머니를 봅니다. 도둑이야. 소리치며 쫓아옵니다. 할머니가 도망칩니다. 손수레를 끌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겁에 질린 표정.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공원 벤치.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서류 조각들을 꺼내 맞춥니다. 서류가 복원됩니다. 역외계자, 송금, 비자금. 정우진의 비리 증거입니다. 민서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봅니다. 아까 어떤 남자가 할머니를 쫓는 걸 목격했거든요. 걱정이 돼서 다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기사 지망생이에요. 재벌 비리를 조사 중이고요. 특히 정우진이라는 사람을.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재빨리 숨깁니다. 하지만 민서의 명함은 받습니다. 민서가 떠나고 할머니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밤, 할머니는 서류를 복원합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조각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맞춥니다. 서류가 완성됩니다.
3년간 100억 원을 역외계자로 빼돌렸다는 증거. 할머니가 민서의 명함을 봅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다시 명함을 내려놓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벽에 스크랩을 봅니다. 정우진의 얼굴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정우진의 하루는 화려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 와인. 성공한 사람의 삶이죠. 창밖으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갑니다. 우진은 인상을 찡그립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폐지를 줍고 우진의 쓰레기를 뒤지고 증거를 모읍니다. 태수 씨가 경고합니다. 정우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웃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듯. 태수 씨는 20년간 이 할머니를 봐왔지만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말투, 행동, 눈빛.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2주간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이제 민서에게 연락할 때라고. 전화를 겁니다. 다음 날 저녁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할머니가 가방을 엽니다. 민서는 경악합니다. 역외계자 송금 내역, 횡령 증거, 탈세 자료. 6개월간 민서가 찾지 못한 것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증거들을 보여줄 뿐. 민서는 혼란스럽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증거를. 할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먼저 정우진을 잡아야 한다고. 밤새 작업이 계속됩니다. 증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강합니다. 민서는 놀랍니다. 할머니의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해. 정우진의 자백이 필요해. 마치 이런 일을 평생 해온 사람처럼 말합니다. 3일 후 정우진에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패닉에 빠집니다. 우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변조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만나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으로. 밤 10시 한강공원. 정우진이 나타납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 여성이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우진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폐지 줍던 그 할머니.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건넵니다. 우진이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박순자 마이너스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박순자, 국세청, 특별조사관. 우진은 그 이름을 압니다. 30년 전 회사 선배들이 떨며 말하던 전설. 박순자가 오면 끝이다라던 그 이름. 30년 전 박순자는 전설이었습니다.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조사관. 순자가 달라붙으면 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수십 개 기업의 비리를 밝혀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한 대기업의 거대한 비리를 발견했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조사가 중단됐죠. 거부하자 해고당했습니다. 더 나쁜 건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명예가 짓밟혔습니다. 가족들도 떠났죠. 남편도 아들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전설의 조사관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30년을 준비했죠. 당신이 그 박순자?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때 주변이 밝아집니다. 카메라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민서와 여러 언론사 기자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경찰까지 나타납니다. 정우진 씨 횡령 및 탈세 혐의로 동행하시죠. 우진은 체포됩니다. 30년을 기다린 순자 할머니의 완벽한 작전. 우진이 할머니를 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냄새난다고 모욕했던 그 사람. 박순자는 차분합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모욕을 당하며 추위에 떨며. 하지만 단 한순간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징역 5년. 정우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에 박순자와 민서가 앉아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된 안도감이죠. 사건 후 박순자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30년 전 누명을 쓴 조사관. 폐지를 주우며 정의를 지킨 여성.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30년을 참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박순자가 답합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실을 믿어준 모든 분들께. 6개월 후 박순자는 국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복귀. 특별 고문으로 재영입되었죠. 30년 전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실 문패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박순자 마이너스 특별 고문.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젊은 직원들이 순자를 봅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30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정의를 지킨 사람.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조사 대상들.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책상 한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낡은 손수레. 버리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30년의 인내를 기억하기 위해.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1년 후 공원 벤치.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최민서, 김태수. 민서는 정식 기자가 되었습니다. 순자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정의로운 기사를 씁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20년간 전설 옆에 있었다고. 세 사람이 석양을 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가난한 노인, 쓸모없는 사람. 하지만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념, 인내, 정의감. 박순자, 72세. 30년간 폐지를 주었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박순자는 말합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